네, 밤사이 화재는 21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화재는 10분도 되지 않아서 초기 진화가 됐지만 이렇게 참사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당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불이 난 시간이 정확히 0시 27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났군요. 네, 지금으로부터 8시간 전쯤 0시 27분에 불이 났고요. 그리고 소방차가 출동했을 당시 4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진화 같은 경우에는 2분 만에 대부분 큰 불길을 잡았고요. 그리고 0시 55분, 그러니까 한 28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모든 불길을 이제 소방서에서 다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30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 상황은 종료됐던 겁니다. 네, 불이 난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나왔습니까? 네,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있는 효실천사랑 나눔요양병원입니다. 길게 말하면 좀 복잡한데 짧게 하면 효사랑병원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네. 본관과 별관 건물 한 채씩 있습니다. 총 3층짜리 건물이고요. 이 불이 난 곳은 이 별관 3층, 그러니까 별관 3층 3006호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지하 1층을 1층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3006호를 2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병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링거를 맞을 때 그 폴대 같은 것을 보관하는 다용도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예. 이곳에서 이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됐습니다. 예. 네. 앞서 이렇게 보니까 화재가 난 곳이 이제 이렇게 건물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그 요양원이고 한쪽에 그 별관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건물상으로는 꼭대기층에서 난 거예요. 층수로는 이제 2층. 실제로는 뭐 3층이라고 그래요. 지하까지 포함해서. 근데 건물 외벽으로는 이렇게 불에 많이 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아까 화면 보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건물 외벽, 3006호만 겉부분에 좀 탄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연기가 그쪽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연기가 2층 복도로 쫙 퍼지면서 병실 안에 있던 이제 환자들이 이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자 대부분이 70대에서 90대까지의 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치매와 중풍으로 거동이 좀 불편한 상황이라서 대피가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별관에서는 총 70명의 환자가 지금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1층에 있는 40명의 환자는 불이 나자 바로 대피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2층에 있던 33명의 환자들은 이제 불이 나자 이 연기 때문에 질식을 당해서 이제 소방대원들에 옮겨지고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참사를 당하게 됐던 겁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데 이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좀 불편해서 더 대피가 어려웠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한 환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화재 당시 또 병실 유리창이 또 닫혀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006호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 그 연기가 검은 유독가스가 2층 복도를 향해서 환자 병실들로 이렇게 쭉 퍼졌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환자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 같이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의 김영하 사무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사고가 난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병원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영하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까? 예, 김영하 사무관입니다. 우선 이 불이 난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 요양병원이 맞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요양병원입니다. 우선 그 불이 난 병원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효사랑 요양병원으로요. 전남 장성군 소재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시설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이요? 그렇다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으로 분류되는 체계이고요.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요양시설은 별도의 이제 등급 판정을 받아서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고요. 병원은 이제 환자분의 선택에 따라 이제 입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입니다. 조금 수화기를 조금 멀리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요양병원하고 시설은 인허가라든지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요양병원은 지금 인허가는 직접 시군구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관리감독 의무가 복지부나 시도에 주어져 있습니다.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원 희생자 중에서 뭐 치매 같은 노인성 중증 질환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그 치매 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어떤 환자들이 들어오는지도 궁금한데요. 요양병원의 환자들은 일단 그 요양시설에서 그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예. 판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뇌졸중이나 치매 환자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30% 이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주로 그러면 치매 환자 또 중풍 이런 분들이 입원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다소 이제 돌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평소에 그러면은 이제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요양병원은 그 병원 기준에 따라 그 의사랑 그 간호 인력이 배치가 돼 있고요. 예. 보통 이제 간병인들도 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도 좀 배치가 돼 있고요. 밤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야? 관리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밤에는 그 보통 이제 당직 의료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 환자라든가 이제 의사 입원 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경우에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사고가 난 병동에서는 한 전체적으로 한 70여 명, 그 같은 층에 한 34명이 이제 입원해 있었다가 이제 변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그 같은 층에 조무사 한 명뿐이었다 이제 이런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야간에 이렇게 조무사 한 명, 물론 지금 이 조무사 한 분도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불을 끄고 이렇게 환자를 이제 구조 활동하다가 연기에 실식해서 숨진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인원을 조금 더 배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자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그 당직 의료인은 지금 의사 1명과 간호 인력이 9명 정도 배치가 돼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명과 간호 인력 11명. 예, 11명입니다. 병원에 11명이 있었다라고 보고받고 있습니까? 별관 본관이 이렇게 뭐 따로따로 인력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 이제 병원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1명 있었지만은 이제 건물이 네네. 본관이 있고 이제 별관이 있는데, 네네. 별관 건물에 한 명이 있었다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근데 이제 전체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예. 한 별관만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병원 내에서 당직을 11명 정도 하면은 규정상으로는 뭐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간호 인력은 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입니다. 예. 선생님 지금 전화가 잘 안 들려서요. 수화기에서 조금만 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또 이제 치매 환자분의 경우는 중증의 경우는 이 밤에 무단 이탈이나 돌발 행동 등을 좀 막기 위해서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통 이제 앞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간호 인력이 있고요. 보통 이제 뭐 밤에 이렇게 치매 환자가 바로 나가거나 이럴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소방 관계자가 한 말인데요. 네네. 일부 환자가 몸의 일부가 침대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 병원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치매 환자라든가 이제 예. 의료 처치를 하기가 좀 움직이셔갖고 좀 곤란하신 분들은 신체 억제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하에 본인의 동의를 거쳐서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그러니까 주무시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의료 행위나 이제 침대에 떨어지거나 이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동의를 거친다는 말씀은 본인 동의인가요? 아니면 가족들의 가족 동의. 본인과 가족 둘 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둘 중에 한 분 동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분만. 혹시 그럼 방문을 잠그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요? 방문을 잠그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 별도로 그걸 규제하고 있지는 않고요. 별도 그 내용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화재 같은 긴급 사항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이 혹시 뭐 규정이나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저희 의료기관하고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자체 점검
계획을 이제 시도 통해서 다 같이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화재 발생할 경우에 이제 매뉴얼을 저희가 교육 안내 매뉴얼을 같이 이제 발송을 해서 이대로 좀 교육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이렇게 좀 연락은 한 상황입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는지 간단히 언급해 줄 수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 점검을 아까 저희가 점검 나가서 이제 확인한 거는 이제 소방법에 따른 이제 여러 그 소화기라든가 이런 비치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났을 경우 일단 그 별도 근무자를 다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피시킬지 개별 근무자를 정하고 근무자가 업무를 숙지하도록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예. 세월호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네네. 이번에 이제 화재가 나서 참사가 발생한 이 요양병원, 장성의 요양병원 같은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앞으로? 앞으로 저희 쪽에 이제 저희 복지부 내에 상황 수습 본부를 좀 마련하고 있고요. 전남에도 좀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장례 지원 절차 같은 것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차제 요양병원이나 뭐 요양시설 같은 곳에 대한 점검도 추가적으로 좀 더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자체 점검을 지금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걸 별도로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 김영아 사무관이었습니다. 지금 사회부 한동호 기자와 함께 전체적인 사고 개요를 좀 얘기를 나누다가 보건복지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말이죠. 지금 인명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대부분 이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환자, 그러니까 치매나 중풍을 앓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요양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많은 편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가 60대, 70대, 80대, 90대 다 고령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다는 거를 인지를 하더라도 대피를 하는 게 일반 다른 성인들보다는 조금 더 느렸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 목격자들과 소방관들은 일부 환자들, 사망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손발이 침실에 묶여 있었다라고도 일단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병원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일단 밤사이에 일반 환자들을 이 병실에 묶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목격자와 소방대원들은 같은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환자들의 경우 손발이 묶여 있어서 그 유독가스를 마셨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만은 이제 전체 총원 기준으로 해서 당직 간호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불이 난 그곳에는 이제 조무사 1명밖에 불행하게도 이제 숨진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1명밖에 없었던 거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소방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은 별관에는 간호조무사 1명밖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이 1명밖에 없었다는 거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하지만 불이 났을 당시 환자의 대피를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일부의 주장처럼 묶여있던 환자들의 손발을 다시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닫혀있던 유리창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초동 조치가 이루어졌다면은 인명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좀 남고 있고요. 이 해당 간호조무사의 경우도 이 불을 끄고 초동 조치를 하다가 숨진 것으로 밝혀져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 좀 궁금한데요. 어떤 걸로 추정이 됩니까? 일단은 누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말도 같고요. 그리고 소방당국의 1차 조사도 일단은 누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이제 공식 발표고요. 이제 화재가 발생한 방은 인화물질 같은 경우에 따로 없었다고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링거를 할 때 이 폴대 같은 것을 보관하는 다용도실로 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열기 같은 것들은 없는 것으로 일단 병원 측에서는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아직은 사고 초반이기 때문에 다른 방화라든지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자, 해당 병원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있는 효사랑 요양병원 명칭이 이제 그런데요. 어떤 병원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원은 요양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노인들을 그냥 싼값에 이렇게 모시는 노인 장기 요양시설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분류가 요양시설이 아니라 병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의료법 적용을 받고 있고요. 예.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이제 2007년 11월 27일에 이제 개원을 했고요. 예. 이제 본관 3층, 별관 3층짜리 건물에서 이제 거동이 불편한 이제 60대, 80대 환자들을 주로 치료를 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 네. 앞서 순진 조무사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사실 불이 나고 나서 소화기로 진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불이 나면 보통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거나 방화 셔터가 내려와야 되는데 연기가 너무 삽시간에 퍼져서 피해가 커진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됐습니까? 방화 시설이 좀 잘 돼 있는지? 아직까지는 불이 새벽에 났고 지금이 8시, 9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고양 화재에서도 방화 셔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인명피해가 커졌던 게 확인이 됐었고요. 이번 경우도 불이 3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꺼졌지만은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사고 속보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부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